자, 오늘은 천일고속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영업 손실이 50억이 넘어요. 아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멀쩡히 돌아가는 걸까요? 그쵸? 바로 이 이상한 질문, 이 모순점에서 천일고속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실적의 역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분명 적자인데 실제 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괴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3분기까지의 성적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인데요. 보시면 매출, 그러니까 버스 운행에서 번 돈 자체는 작년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가를 빼고 남는 돈은 줄었고 월급이나 사무실 유지비 같은 판관비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 사업인 버스 운송만으로는 무려 51억 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심지어 작년보다 손실폭이 더 커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역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 빨간 막대 보이시죠? 이게 버스 사업에서 까먹은 51억 원이고요. 그런데 오른쪽 파란 막대, 이게 뭐냐면 투자 같은 걸로 벌어들인 금융수익 25억 원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본업에서 생긴 구멍을 투자 수익으로 열심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이 투자 수익으로도 51억 손실을 다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의 최종 성적표를 보면 27.6억 원의 단기 손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돈을 잃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장부에 뜯긴 이익이랑 회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인데 한번 돈의 흐름을 직접 따라가 보시죠. 그러면 이 회사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보세요. 시작은 마이너스 27억 순손실이죠. 그런데 회계에는 감가상각비처럼 장부상으로는 비용인데 실제로는 돈이 나가지 않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더해주고 조정했더니 와, 놀랍게도 최종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9억 5천만 원 플러스로 바뀝니다. 마법 같죠? 네, 맞습니다. 9억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이맘때는 오히려 18억 원 가까이 돈이 밖으로 줄줄 샜었거든요. 완전 180도 상황이 뒤바뀐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인 거죠. 그럼 이 극적인 반전의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현금 흐름표를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요. 배당금 수익으로 무려 25억 원이 꽂힌 게 보입니다. 바로 이게 이 회사가 현금을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물이 새는 양동이, 버스 사업이 바로 그 구멍난 양동이에요. 영업 손실이라는 물이 계속 줄줄 새고 있죠. 그런데 위에서 배당금이라는 엄청난 물줄기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양동이가 마르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재무 건전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당금 덕분에 현금은 돌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좀 불안한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부채 비율의 경고등이죠. 보세요. 372.13%. 이게 회사가 스스로 관리하는 조정부채 비율이라는 건데 거의 40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 돈 1억이 있는데 빚이 3억 7천만 원이나 있다는 소리예요. 재무 안정성에 아주 그냥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온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확 올랐을까요? 이 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본, 즉 내 돈은 적자 때문에 28억 원이 줄었죠? 근데 반대로 부채, 즉 빚은 41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한쪽은 줄고 다른 쪽은 늘어나고 그야말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이중고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물이 새는 양동이, 그러니까 본업인 버스 사업의 구멍을 막기 위해 회사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죠. 보면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하고 이패스나 QR코드 같은 걸로 편의성도 높이고 터미널 시설도 개선하고 승무원 교육도 하고 한마디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KTX 같은 경쟁자들과 싸워보겠다는 거죠.
다 좋은 노력인데 과연 이런 걸로 이 근본적인 적자 구조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의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에도 딱 나와 있죠. 시장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고속버스 사업이라는 게 정부 허가를 받아서 딱 정해진 노선, 정해진 횟수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노선을 늘리거나 할 수가 없는 태생적인 한계, 일종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25억 원짜리 생명줄, 그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회사의 숨겨진 보물창고를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회사가 가진 금융자산이 총 318억 원인데 와, 96% 이상이 딱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주식입니다. 상장도 안 된 회사 주식이죠. 바로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나오고 사실상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딱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걸 수준 3, 공정가치라는 방식으로 평가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가정을 동원해서 이 정도 가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추정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추정하느냐? 주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예측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DCF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할인율이나 매출 성장률 같은 변수들이 있죠. 이 숫자들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저 자산의 평가액이 막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자산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장부에 찍힌 저 숫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여러 가정하에 계산된 추정치일 뿐이라는 거. 만약에 가정이 바뀌면 저 자산 가치도 확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다 모아서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일고속 투자는 결국 이 양면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좋게 보는 쪽은 뭐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있고 여기서 현금이 계속 나오니까 괜찮다는 거죠. 반면에 안 좋게 보는 쪽은 아니 본업은 계속 적자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 자산 가치로 추정치라 묻을 수 있냐? 이거죠.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천일고속은 망해가는 버스 회사라는 탈을 쓴 숨은 자산 가치주일까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는 빚과 곪어가는 본업을 가진 시한폭탄일까요? 이 보고서는 데이터를 보여줄 뿐 그 해석과 판단은 전적으로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분석이 그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